안녕하세요. 아이스피아 대표 박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설명을 거창하게 해주셔서 부담스럽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저의 삶의 방향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제목을 천천히 걸어도 느리지 않아요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말은 제가 이 시대가 조금 느리게 흘렀으면 하는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더 여유롭고 느리게 살고 싶어 하는 저의 바람을 담은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느리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제 확신이 담긴 문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성격이 느긋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급하신 편인가요? 네. 저는 정말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너무 많고요. 머릿속에는 늘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저 자신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항상 바쁘고요. 근데 가슴 한켠에는 그래도 천천히 살고 싶은 그런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3 때 주말에 이제 학교를 안 가면 집에서 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쉬는 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자니 집에서는 안 되고 부모님께 이제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하죠. 독서실에 가요. 공부가 바로 시작이 되나요? 우선 책상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책상을 깨끗이 닦고 문제집 다 이제 꽂고, 그 다음에는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완벽하게 분단위로 쪼개서 시험 공부 계획을 짜죠. 그걸 다 붙여놓고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막 이런 목표도 붙여놓고 완벽하게 책상 세팅을 끝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음이 밀려오죠. 어떻게 할까요? 이 졸음을 무시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잠깐 눈을 붙여서 맑은 정신으로 다시 공부를 집중력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스스로를 설득을 하면서 사전을 준비해서 잠깐 자죠. 잠깐 자고 일어나 보면 잠깐 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자가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자면 다음날 학교 가서 졸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항상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슴 한켠에는 여유롭고 뭔가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스타일의 느긋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남미로 장장 6개월 동안 가는 계획을 세워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도착한 다음 날부터 또 저의 조급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여보, 빨리 일어나. 우리 오전에는 스페인어 학원 오늘 등록해야 되고, 오후에는 무슨 성당 갈 거고, 오후에는 광장 가야 돼. 이번 주에 우리가 볼 게 이만큼 책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남편이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여행을 해야 돼? 제가 그랬죠. 여보, 한국에 있는 당신 친구들 빨리 떠올려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서 돈 벌고 있고 자기 개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러 와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자라도 더 스페인어 배우고 하나라도 더 많이 보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그치는 거죠. 결국에는 일주일 정도 이런 여행을 한 후에는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 전에 어딜 갔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행을 6개월을 하다가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행을 오기 전에는 저는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고 또
자유로운 그런 여행자의 모습을 계속 그리고 상상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예전에 항상 조급해하고 항상 저를 다그치고 그랬었던 저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달라졌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행직자를 남편에게 주고 당신 마음대로 루트를 짜봐. 나는 그대로 여행을 할게. 하고 계획을 수정했어요. 남편이 느긋한 굉장히 이제 꿈이 한량인 사람인데요. 그 덕분에 6개월 동안 정말 한량 같은 생활을 해봤어요. 그리고 느긋하게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여행자의 모습을 구현해 가면서 여행을 했고 많이 배우고 추억을 많이 쌓고 온 것 같아요.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이 여행자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갑시다. 그래, 좋아. 그랬죠. 돌아와서는 제가 했었던 결혼의 경험과 그 당시에 뭔가 아이디어 그리고 한국의 결혼 문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결혼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웨딩 기업을 차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정말 여유롭게 제가 운영을 잘 했을까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결국에는 다시 조급증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경쟁 업체들이 생기고 또 월세가 밀리는 그런 단어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여보,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경쟁 업체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해보자. 가격이 낮춰졌는데 우리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할 거야 이번 달 월세는? 이러면서 또 남편을 볶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빠른 줄 알지? 당신은 절대 빠르지 않아. 나보다도 느린 사람이야.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정말 세상에서 느린 걸로 손꼽을 다면 손꼽힐 만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서 내가 하고 말지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다니 굉장히 불쾌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줬습니다. 남편은 로보트 엔지니어였는데요. 그 회사에 사수가 있었대요. 로봇을 설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보통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해서 하나의 설계를 한답니다. 근데 그 사수는 단축키를 전혀 사용을 안 한대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잖아요. 컨트롤 C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C, O, P, Y, 엔터 이렇게 누른대요. 하나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수천 번을 거쳐야 된대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답답하대요. 그런데 이 사수가 완성을 하는 시간이 자기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거의 2배나 빠르더래요. 정말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설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어떤 설계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정확히 그리고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비록 손은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느리지만 그 동작 사이에 허튼 행동, 헛짓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설계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가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고 수정하고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왔다가 또 어느 정도 갔다가 오류가 발견이 돼서 다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손은 굉장히 빨라도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는 그 사수보다 훨씬 느리더라는 거죠. 편지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 남편이 제 결혼기념일 저희 1년
됐을 때 제게 준 편지 중에 일부 내용인데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에 속도와 속력이 있대. 속력은 단순한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지만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위래. 우리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속력 80km가 아니라 우리만의 방향으로 속도 80km로 살아보자. 이렇게 편지를 저에게 줬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했지만 제가 정확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늘 시간이 쫓기고 마음은 늘 조급하고 저를 맨날 괴롭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만 번잡스럽고 빠르지만 실제는 빠르지 않았던 거죠. 정목 스님의 책을 읽는데 인상적인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음과 몸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시작된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몸은 독서실에 있었죠. 마음은 공부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공부를 못하고 너무 마음은 또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신혼여행을 갔을 때 몸은 남미에 있었지만 마음은 한국에 제 친구들과 저를 계속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자기계발하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면 어떡하지? 생각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지구 반대편에서도 여전히 조급했었던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정목 스님 그 글 중에 이렇게 장소뿐만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몸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답이 나온 거죠. 행복은 몸과 마음을 일치시킬 때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데요. 그거는 그럼 지금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편의 편지도 받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나의 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생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방향대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제가 하는 많은 행동 중에 헛짓이 무엇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것도 해야 됐고 저것도 해야 됐고 항상 시간이 쫓겼는데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헛짓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수많은 생각 안에서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제하니까 머리가 또 깨끗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늘어났어요. 시간이 늘어나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더라고요. 행복의 질도 더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점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어떤 속도로 가건 이제 제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방향대로 그들의 속도로 가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많이 얘기도 해주는데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제 속력으로 갈 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신의 인생에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주체도 저잖아요. 결국에는 제 인생의 방향을 제가 정하지 않고 제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가족, 친구,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나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나의 방향을 고민해서 우리 속력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너무 제정신으로 갖기에는 너무 빠른 이 세상을 조금 더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속력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